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죽음의 초도장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의 풀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이 온통 스트레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스트레스도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쌓이고 쌓여서 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사전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을 유발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정이 안 되고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열이 자꾸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요. 입도 마르고 눈이 잘 충혈이 되는 경우가 많죠. 식욕도 당연히 부진하고요. 소화도 안 되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피로감과 권태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되면은 화병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함 등을 제때 표현하거나 분출하지 못하고 장기간 참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 열이 치밀어 오른다, 또 이제 소화가 안 된다, 한숨이 절로 난다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이라는 것을 이름 그대로 우리 몸속의 오행 중에 화가 제대로 풀리지 못해 가지고 뭉쳐진 우라병으로 보고 뭉쳐진 화를 푸는데 중점 두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업무 의욕을 자극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질병을 일으키거나 자칫 죽음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엔돌핀이 분비되죠.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몰핀보다도 훨씬 더 진통력이 강한 내인성 마약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의 몸에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노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노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은 맥박과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혈압도 상승하고요. 심장 박출량도 증가하고 근골격계가 수축하고 정신 활동은 증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체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제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 인체가 자신을 지키려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만약 잦은 스트레스로 이것이 누적되면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은 부신 피질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코티졸 분비가 장기화되면은 우리 인체의 면역 세포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가지고 병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첫 번째,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쁜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 웃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몸의 산소 흡입량도 많이 늘어나죠.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평균 수명을 3년 6개월 정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죠. 규칙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8대2 정도 비율로 하면 좋고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한 번 할 때 30분에서 60분 정도, 맥박이 100번에서 110번 정도 뛸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걷는다면은 시속 4.5km에서 5km 정도 속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명상이나 종교 활동, 그리고 봉사, 취미 활동 이런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이런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목욕을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항진된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한방차 요법으로는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중국 속담에 밤에 우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대추는 불안하고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이 대추의 은은한 단맛은 갈락토스, 스크로즈, 메가당 같은 당분인데요.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로를 풀어주고 또 안정을 시켜주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같은 것을 해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부작용 없는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식품이 바로 대추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대추를 주재료 한 감맥 대조탕을 불안증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치료제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대추에는 인삼의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체력을 보강해 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추를 우리가 반으로 썰어 가지고 씨를 뺀 다음에 그걸 이제 유리병에다 넣고요. 꿀이나 흑설탕을 넣어 가지고 재워둔 다음에 보름 정도 지나면은 노란 진액이 나오는데 커피잔에다가 뜨거운 물을 따른 뒤에 이 노란 진액을 3티스푼 정도 타서 하루에 3번 정도 드시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나 화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하기가 불편하시다면은 대추를 그냥 드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녹차인데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는 뇌신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머리를 맑게 하고 그리고 정신력과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죠. 특히 비타민 C가 레몬보다 5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그 외에 동맥 경화와 고혈압, 비만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잔 정도의 녹차를 꾸준하게 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죽순인데요. 죽순은 이제 건강 음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께서도요, 말년에 스트레스와 우라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 안 질환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요, 목소리로 신하들을 구별했다고 그러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뇨병성 망막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학문의 조예가 깊었지만 역시 한의학에도 아주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신의 병증에 대한 처방을 직접 내리고 또 어이들이나 또 중국에서 온 명의들에게 처방을 상의했다고 하죠. 그때 세종대왕께서 스스로 내린 처방이 대나무가 주재료인 죽엽 석고탕이었습니다. 사실 대나무는 길쭉길쭉하고 시원한 외모처럼 성질이 선하기 때문에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진정시켜주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효과는 대나무의 싹인 죽순에 들어있는 시로신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로신은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머리가 무겁고 우울감이 들고 불면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죽순 같은 경우에는 반찬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죽순을 약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초인데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조미료가 식초고요. 히포크라테스는 식초에 꿀을 타가지고 감기를 치료했고 노벨 의학상을 3번이나 타게 만든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기죠. 특히 급격한 스트레스는
목, 어깨 근육이 굉장히 뻣뻣하게 굳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것은 바로 근육의 피로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가장 좋은 식품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스트레스를 빨리 풀어주고 피로 물질을 빨리 배설시켜 가지고 근육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몸속에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잘 결합해 가지고 우리 몸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스민 차인데요. 자스민 차에서 우러나오는 성분 자체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스민 차의 향기가 진정작용이 있어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진 이유는 이 비타민C는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C는 해독 작용과 세포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영양소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비타민C는 브로콜리나 감, 귤, 오렌지, 레몬, 사과, 토마토, 세러리나 시금치 이제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죠. 단 주의할 점은 이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날것으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뼈채 먹는 생선이나 해조류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칼슘은 신경의 흥분과 초조함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이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죠. 멸치나 다시마로 국물을 낸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끓여서 먹거나 아니면은 멸치나 뱅어포와 같은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게 되면은 진정이 잘 돼가지고 잠도 잘 오게 되죠. 자, 이제 지압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은요. 전중이라는 경혈인데 전중은 양쪽 유두 사이 가슴 정중앙입니다. 전중은 스트레스나 화병을 진단하는 경혈이기도 하고요. 치료하는 경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감과 가슴이 심하게 뛰는 심계항진 증상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죠. 그리고 이제 뇌관이라는 경혈도 도움이 되는데 이 손목 안쪽에서 주관절 쪽으로 정중앙에서 4cm 이동하게 된 지점이 뇌관이라는 경혈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두통, 신경쇠약 등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처방, 청심온담탕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청하게 하고 담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처방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에 많이 쓰죠. 이 약재 구성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부자, 그리고 비위,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백출 감초, 그리고 우리 몸속에 생기는 비생리적인 담을 없애주는 바나, 막힌 기를 잘 순환시켜주는 귤 껍질로 만든 진피,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복령 산조인 석장포, 그리고 혀를 보호하고 잘 순환시켜주는 당귀, 심장에 화와 열을 내려주는 지실주겨 황련 황금 치자, 그리고 음기를 보호해주는 맹문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청심온담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심온담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